불박차는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갑니다. 좀 빠른가요? 다행히 부딪히진 않았는데요. 다시 한번. 차 두 대가 동시에 돌았네요. 이번 사고 언제 유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적신 좌회전시 적신호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대가 유턴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저런 경우 상대의 신호위반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신호위반으로 볼 수도 있고요.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유턴이 허용되는 시기가 아니면은 이곳은 중앙선이 숨어 있는 것이다 해서 중앙선 침범 쪽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앙선 침범도 무거워요. 벌점이 더 무겁잖아요. 과실비율은 다 똑같은데 중앙선 침범에 벌점이 더 무거워요. 더 엄하게 하겠다. 물론 일부 경찰관들은 신호위반으로, 어떤 경찰관들은 지시위반으로. 그러나 저는 이제는 이게 중앙선 침범 처리되는 것이 옳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뭐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국 벌점 차이죠. 여기서. 피할 수 있을까요? 제한속도 60. 이거 피할 수 있나요? 살짝 또 이렇게 커브 졌는데요. 똑바로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기서 유턴차가 있으라고 예상을 하나요? 이제 느끼는데요. 이제 여기서 빵. 순발력도 빨랐어요. 네, 이때 느끼고서 바로 빵. 옆에 길이 더 얼마나 넓죠? 여기는 넓은 길인데 이 옆에 길이 좁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 10m는 될까요? 그럼 요때는 아직까지 불분명하죠? 조금 더 가서 여기서 어느 정도 들어와야 보여요. 저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일단 요거 10m 건너가고 또 10m 하고 30m 겨우 될까 싶은데요. 막상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하고요. 실제 그 상황이 돼 보십시오. 저럴 때 난 피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운전하시면은 나중에 큰일 납니다. 100대 0이어야 마땅합니다. 풀박차가 제한속도 60을 조금 더 넘었다 하더라도 저렇게 갑자기 들어오는 거. 법원에서 판사들이 저럴 때 저거 빨리 보고 앞을 잘 보고 즉시 급제돼서 피할 수 있지. 그런 판사가 뭐 가끔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랬냐면은 이분께서요. 핸들을 안 틀었대요. 상대차가 달려오는데 핸들을 꽉 잡았다는 거예요. 과실비리 중에서 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올 때 보통은 핸들을 이렇게 틀어요. 이 차랑 부딪히기 싫어서요. 그러면 나 틀고 이 차 틀고 그럼 크게 사고 날 뻔했어요. 그런데 핸들을 꽉 잡았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소에 속도를 좀 내는 편이지만 재밌어요. 여기서 저 차를 평소에 속도를 좀 내는 편이지만 뒤에 어머니께서 타고 계셔서 제한속도 60도로에서 앞이 뚫려 있었지만 속도를 더 내지 않고 70 정도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교차로 들어서는 순간 반대편 유턴하는 걸 보고 순간 지렸다는 게 놀랬지만인가? 여기서 핸들 돌리면 큰 사고로 이어질 것 같아서 엔진 브레이크와 3번에 나오는 풋 브레이크 덕분에 큰 사고를 면했지만 갑작스러운 급 브레이크 인해서
뒤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조수석 등받이 부분에 온몸으로 봉사를 하셨는데 다행히 큰 사고가 아니라서 상대편 운전자에게 어머니 한 분만 보험 처리해달라고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영상을 올린 이유는 저도 한편 선생님 애청자인데요. 올라온 영상들 보면 대부분 브레이크보다 핸들을 먼저 돌려서 사고가 더 크게 나는 걸 보고 추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핸들부터 틀지 마시고 엔진 브레이크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안 되면 풀 브레이크만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영상을 올려봅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변호사님 좋은 영상, 조언이 힘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팅!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저 뭐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하지만 평소 속도를 좀 내는 편이지만 뒤에 어머니께 타고 계셔서 제한 60도로에서 앞이 뚫려 있었지만 속도를 더 내지 않고 평소엔 더 냈다는 얘기잖아요. 70 정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속도 지키세요. 어머니께 뒷좌석에서 안전벨트 안 매셨던 것 같은데요. 뒷좌석에도 꼭 안전벨트를 매라고 하세요. 네, 상대는 완전 신호위반 유턴이죠. 경찰이 접수는 아마 안 한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속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도 안전벨트 매시라고 하겠습니다. 짤방하면 또 뭐라고 막 그럴 것 같아. 뭐 평소에 속도를 즐긴다고 뭘 잘했다 올려 뭐. 근데 이분이 평소에 속도를 즐기는 편이지만 아마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속도 지키실 거고요. 어머니도 안전벨트 매셔야 되고 어머니께 뒷좌석에서 사고는 안 났지만 급브레이크하면 어떻게 뒤에서 앞으로 푸해서 온몸으로 앞좌석에 온몸으로 봉사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핸들 돌리지 않고 거기서 보통이요 뭐가 들어오면 핸들을 돌리게 돼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또요 이 사건에서는 운이 좋았던 거예요. 내가 핸들 돌리지 않고 상대차 계속 왔기 때문에 사고 안 났죠. 여기서요. 여기서요. 만약에 내가 핸들 꼭 잡고 있는데 상대차도 섰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리고 가서 그냥 그대로 박는 거예요. 덤프 들어가서 여기 쏙 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옳다고 말 못합니다. 핸들을 돌리는 게 안전하냐 아니면 똑바로 잡고서 그냥 브레이크를 나눠 밟든 아니면 풀 브레이킹을 하든 어느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지난번에 한번 찾으려고 했던 못 찾던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규정 속도 80km 구간입니다.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 다시. 요차. 다시요. 요차가 앞을 잘 봤어야 되는데요. 저 앞에 차가 멈추는데 그냥 가다가 여기서 또 뒤에는 앰뷸런스가 와요. 앰뷸런스가 오고 보통 보면 이렇게 이런 차 있으면 내가 핸들을 틀잖아요. 다시 보세요. 이때 보통 핸들을 틀거든요. 핸들 틀어서 뒤에는 앰뷸런스 오고 있어요. 앰뷸런스랑 부딪힐 뻔했어요. 자, 앰뷸런스는 또 어떡하나요? 앰뷸런스는 또 내 뒤로 들어오네요.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규정 속도 80. 차가 몇 대 부딪혔나? 저 차 한 대 부딪히고 앰뷸런스가 피하고 또 뒤에 차 한 대 또 들어와서 여기 부딪혔네. 예. 만약에 불박차가요 여기서 핸들을 놀래갖고 여기서 저 차 이쪽 튕기려고 그럴 때 지금 저 뒤에 오는 차 튕겨요. 요 차 이때 이 차가 나한테 들어오겠다 싶어서 내가 핸들을 이쪽으로 들었다 그러면 나는 저 앰뷸런스를 붙였어요. 그럼 대형사고 날 뻔했죠.
이분께서 뭐라고 글을 올리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 추석 연휴 지나고서 추석 연휴를 즐겁게 보내고 경남 창원에서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속리산 휴게소 점심을 먹으면 잠시 쉬었다가 평소 동네에서만 운전해왔던 아내에게 과감하게 고속도로 운전을 맡겼습니다. 분명 출발한 후 30분 동안 아내가 운전을 잘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했는데요. 눈에 너무 힘을 준 탓일까요? 순간 멀리서 들리는 앰뷸런스 소리에 놀라 눈을 떴고 잠시 졸았구나 판단을 채 하기도 전에 1차로에서 가속 중인 것 같은 모닝 차량이 비틀비틀하더니 앞차를 쾅 하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닝 차량이 비틀비틀하는 그 짧은 순간에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모닝차가 우리 쪽으로 꺾거나 튕겨 나오면은 망했네. 헐! 아내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은 뒤에 앰뷸런스가 오지요. 왼쪽으로 꺾으면 중앙브레이크를 부딪히겠죠. 다행히 모닝 차량이 중앙브레이크 쪽으로 부딪히며 정차했고 아내는 놀랍게도 핸들을 꺾지 않았습니다. 모닝 차주분께 감사한 마음을 가질 새도 없이 1차로에서 모닝을 뒤따르던 앰뷸런스 1차로에 있었나? 반전돼 있었구나, 반전. 앰뷸런스가 모닝을 피하려고 2차로로 주행하던 제 차 운전석 쪽 후면으로 바짝 붙는 걸 보고 저 앰뷸런스가 우리 차를 때리면 재수 없으면 또 영화처럼 차가 돌아가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내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쓱 지나가주는 운전 센서. 그렇죠. 그럴 때 뭐가 있으면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게 되잖아요. 예, 덕분에 앞뒤의 사고를 다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핸들을 꺾지도 않았고요. 그래 아내가 뒤에서 뭐가 사고 났는데도 그냥 쭉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았고요. 당황하지 않았다는 거죠. 생애 첫 고속도로 주행에서 사고를 생생하게 목격한 아내는 손에 쥐가 나서 더 이상 운전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다음 휴게소인 입장 휴게소에서 저랑 바톤 터치하고 운전대를 놓았습니다. 아내에게 무서웠을 텐데 핸들을 꺾지 않고 아나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칭찬하고 위로해 주었더니 아내가 말하길 내가 초보 운전이라 당신한테 온갖 잔소리를 들으며 운전할 때 그 듣기 싫었던 잔소리 중에 하나가 사고가 나든 말든 그 짧은 시간이 그 듣기 싫었던 잔소리 중 하나가 사고가 발생하던 그 짧은 시간에 떠올랐다. 옛날에 잔소리가 떠올랐다. 그게 뭘까요? 운전 중에 사고 날 것 같으면 앞차를 들이받는 게 그나마 최선이다. 핸들 꺾지 말라. 꺾기 전에 꺾지 말 것. 네. 사고 날 것 같으면 앞차를 박는 게 최선이다. 핸들 꺾으면 단순 추돌 사고로 끝날 수 있는 게 3중, 4중 추돌 사고가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당신한테 얘기했잖아. 그게 순간 떠올랐다라고 아내가 얘기하더군요. 아내가 대견스러웠습니다. 아내에게 우리 가족을 살린 영웅이라 지켜 세워줬더니 아내의 놀란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앰뷸런스 뒤를 따르던 검은색 차량과 트럭의 추돌 사고는 집에 와서 보니까 어이구 또 사고 있었네. 진짜 조상님 뵈러 갈 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를 믿지 않습니다만은 초보 운전 수호신은 분명 있음을 이번 사고를 보며 믿어보고자 합니다. 20년 무사고인 제가 운전 중이었으면 핸들을 꺾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 과실비도 궁금하지만 과실관계도 참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럴 때만 사고 났으면 잘못 전혀 없죠. 예, 그런 사고 영상 다시 한번 보시죠. 이제 내용이 파악됐으니까요. 뒤에서 오는 게 잘 보일까? 먼저 전방 영상 보시고요. 정속 주행합니다.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앞차랑 한 60m 정도 될까요? 이때 놀라지도 브레이크 잡지도 않고 앰뷸런스가 오는데 앰뷸런스는 내 쪽으로 피하네요. 앰뷸런스는 내 쪽으로 피하고 어이구. 트럭이 3차로구나. 요 차네. 네.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이번에는 후방 영상 볼까요? 후방 영상. 모자이크 안 됐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네. 후방 영상 보시죠. 한참 더 가는구나.
아, 요 차구나, 요 차, 요. 그래, 똑바로 가지고 튀어나와. 조차가 사고 났을 거야, 맞아, 빠르게 가니까. 그럼네, 앰뷸런스 뛰어오네. 앰뷸런스 아하.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규정 속도 80km 구간입니다. 전방에 신호와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어떻게 된 거야? 규정 속도 80km 구간입니다. 전방에 신호와 어떻게 된 거야?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예. 규정 속도 초보 때 당신이 그랬잖아. 앞차를 박는 게 제일 나아. 핸들 틀면 다른 차랑 쾅쾅쾅쾅 나. 그래서 저기서 앞에서 갑자기 차가 푹 사고 나는데 그때 핸들을 틀지도 않았고, 또 그럴 때 보통 놀래서 브레이크를 잡기 마련인데 브레이크 잡으면 뒤에 앰뷸런스는 꽝 부셨죠. 아, 근데요, 이게 핸들을 똑바로 앞으로 가는 게 정답일지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트는 게 정답일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비접촉 사고일 때 부딪혔을 때 사고가 겨우 피하다 일어난, 상대차가 갑자기 들어온 거 피하다가 내가 어떤 전봇대를 들이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인도턱을 들이받을 수도 있고요, 지나간 다른 차랑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 차랑 부딪혔어야지 거기에 대한 그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딪혀서 내 핸들을 똑바로 잡아서 손해가 더 적어질 수도 있고요,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운입니다. 운. 복, 불, 복. 여하튼 이런 사고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은, 내가 사고를 안 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시야를 넓게 보고, 그리고 제한속도 지키고, 앞차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이번 사고는 왜 일어났냐면요, 어떤 차가 한 대가 갑자기 왜 튀어나와요? 좀 여기서요. 요 차까지 괜찮아요. 근데 옆차로들 하고도요, 맞추세요. 옆차로 하고도요. 한 대 튀어나오죠? 요거 빠르게 나오잖아요. 빠르게. 요 차. 예. 그리고 앰뷸런스가 오면서 나한테로 트는데 아내가 앞으로 쭉, 어이구, 깻잎 한 장이네. 진짜 깻잎 한 장. 작년 추석 연휴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번 더 두 분의 알콩달콩 사랑 이야기에 박수를 보냅니다.